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정규 강의 준비로 외부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기사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광고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좀 잘라냈는데요. 이 안에 여러분이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필터링 없이 여론에서 그대로 나가면은 이런 내용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아,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좋아하는구나. 주식을 좋아하는구나. 역시 부자들은 다르구나. 부동산은 끝나지 않았구나. 요렇게 해석이 될까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좀 의외긴 하시죠? 몇몇 분들은.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좀 현장에 나갔다 와서 보니까 더 와닿아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이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7기는 지금 접수 기간인데요. 접수 기간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요게 지금 KB금융에서 나온 한국 부자 보고서 내용인데요. 기사가 긴 건 아니에요. 이게 요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정리 한경 거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니까 부자가 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돈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 그리고 미술품 얘기 나왔고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을 알아보니까 성동구가 부자 동네로 올라섰더라. 왠지 집값이랑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거고요. 넘겨보시면 주식 채권 약세의 부자 증가는 주춤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죠. 왜냐면 부자들은 그 사람들은 원래 부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걸 가지고 봐라 부자를 따라가야 된다. 부자들은 다르다. 이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만들기도 좋아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 보셨죠? 부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를 따라가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듣던 내용인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1년 이내 고수익 투자처는요. 주식이랑 거주용 주택을 꼽았습니다. 의외시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다고 쳐도. 근데 거주용 부동산이랑 주식이 나란히 꼽힌 거예요. 부자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주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장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왜 갑자기 시장의 특성이 뜬금포냐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자죠. 부자 보고서잖아요. 부자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가 어디죠? 주로 그들은 어디를 가지고 있죠? 이미 나와 있어요. 성동구, 강남, 용산, 잠실, 감 오시죠? 여기 부동산이랑 참 저도 이게 다른 뜻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자, 우리 모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랑 지난 1년 동안 흐름이 어땠죠? 다르죠. 잠실이나 강남은 바닥을 찍고 전고점을 찾았어요. 마포의 몇몇 단지도 전고점을 거의 찾았습니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주용 주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주용 주택이랑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편차가 지금에 비해서 적었죠. 지금은 어떠냐면 인기 없는 아파트 단지는 쭉 가다가 급락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진짜 이렇습니다. 좀 이 얘기 계속 하고 싶진 않지만 노도강이 지금 이래요. 약간 특히 노원구랑 도봉구 몇몇 단지들. 그런데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가다가 급락한 다음에 V자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찾았어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1년 동안의 거주용 주택시장을 보는 눈과 일반적인 거주용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는 눈이 같을 리가 없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아파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나서 아, 부자들이 여전히 부동산을 좋아한데 1년 이내에 고수익을 낼 수 있대. 이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이 저점이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철저하게 정말 유례 없는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될 놈들, 어떤 놈은 회복을 하고 어떤 놈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부자들이 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으로 단타를 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 완성형이에요. 소액 투자, 다주택을 하는 이유는 소액 투자를 하지 않고 다주택 단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량한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은 이미 완성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단타나 아니면 예를 들어 개인 매매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 매매 사업자나 이거를 뜻하는 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고 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보다,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거랑 이분들의 이 우량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연장선상인데,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책이나 보고서를 보면은 이미 완성된 부자들의 얘기를 듣는데, 이게 되게, 이거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큰 도움이 은근히 안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최근에 인생 역전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와요. 서민이었다가 부자가 됐거나 자산이 없다가 자산을 만들었거나 어떤 시장에서 대박을 내서 목돈을 만들어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예전에 저처럼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미 완성된 부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일기 쓰듯 쓴 거, 되게 좋은 책 많아요. 도움 많이 되는데 이게 내 현실이 안 되는 게 그 시장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 서민이 발을 담근 다음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최근에 경험한 사람의 얘기가 훨씬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완성되신 분들이,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요. 이분들은 여러분이랑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달라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주식에 10억을 넣는 거랑 10억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10억을 넣는 거랑 5억 있는 사람이 미수 몰빵에서 10억을 넣는 거랑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못 버팁니다. 한쪽은 잊어버리고 그냥 MTS 안 봐, 제껴버리고, 한쪽은 밥을 못 먹어요. 제 말이 맞죠? 이 체력, 멘탈, 이 버티기 체력은 좀 다르겠지만, 경험도 중요하고 공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돈에서 옵니다. 돈이 깡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랑 다른 시야를 가진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산 비중이나 앞으로 1년 동안 하는 투자는 나랑 스타일이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읽는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분야든 상관은 없어요. 한 분야에서 돈을 뻥튀기를 시켜야 돼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제 생각을 바꾼 부분인데 비난을 많이 받아요. 책을 읽은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야. 부자는 성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 만나보면은 부자가 되는 분들이 이 중간에 이 도약하는 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물론 예전에 준비를 잘 해놨죠. 물론 리스크를 감당을 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나와요. 비트코인 몰빵? 부자. 주식 몰빵? 부자. 부동산 몰빵, 여기 있잖아요. 부자.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자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자산 배분 자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면 해야지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다지,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다른 루트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바닥에 떼굴떼굴 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찾기가 어려운데, 또 되게 웃긴 게 하나 잘 찾아내서 한 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시행착오거든요. 이분들 이미 성공한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으실 거고, 이런 분들이 쓴 책 중에 좋은 책 너무 많아요.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상당 부분이 저한테 효과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의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 겪었던 시장은 지나갔어요. 제가 약간 건방진 얘기인데, 이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지식이랑 내 경험이면 어느 시장이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일 수도 있겠죠.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 저는 상당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그 시점에 내가 그 시장과 만나서 대박이 한번 났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집이 원래 부자이든가.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 나한테 맞는 시장이 왔을 때 내가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그걸 못하게 됐어요. 부동산인가? 이번엔 주식인가? 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왜? 나랑 다른 사람들의 얘기니까. 전 요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여기 부자들이 얘기하는 주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현장 나가시면 확실히 체감이 돼요. 옛날이랑 달라요. 이 주택시장 그 주택시장 아닐 가능성 높아요. 두 번째, 완성된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는 지금 이게 나랑 상황이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책이든 뭐든 좋으니까 주변에서 한 분야에 몰빵해서 최근에 인생을 바꾼 사람의 얘기를 듣고 비슷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게 제 인생을 봤을 때는 차라리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안 보는 사람이 아니고 매년 영상을 만들지만 저는 철저하게 좋아하는 분리해서 보는 분야를 따로 두고 나랑 연관 짓는 분야를 따로 두고 하면서 저한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으면서 인생을 바꿔왔거든요. 노력은 기본이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